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메리아와 지로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메리아 스페인 1부 22 페페무페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홈에서 꽤 강해서 이를 바탕으로 잔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올 시즌에는 홈에서도 득점력 난조가 심해진 상태입니다. 수비가 엉망인 것은 지난 시즌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밸런스 자체가 무너진 상황으로 봅니다. 물론 알메리아의 기대 득점 자체가 높은 편이기는 하고 지로나도 수비적인 약점이 없지는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로나의 화력이 지난 시즌과 비교해도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라는 점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로나 스페인 1부 2위 승승무승승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엘체를 2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주중 경기를 치른 상황이기는 하지만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사비오, 알레이스 가르시아 등 핵심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했습니다. 일단 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포켓 공간 노출과 블린트의 느린 기동력이라는 점이 약점이라는 평가는 있으나 주전들이 다 나오면 이를 커버할 만한 화력은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골 정도의 실점이 나온다고 해도 이를 커버하고도 남는 화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알메리아의 수비는 그만큼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버 3.5와 지로나의 핸디캡 승리까지 무난하게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로나가 무난하게 승리를 챙길 듯합니다. 다음은 에버튼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 잉글랜드 1부 17위 무페페페무입니다. 에버튼이 아스톤 빌라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아스톤 빌라도 박스 안에서의 슈팅은 아주 많이 내주는 타입이기도 하고 에버튼의 잘 짜여진 세트피스는 사실상 1옵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만 거친 플레이로 인해서 에버튼이 수적인 열세를 가져가는 변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루인이 퇴장으로 빠진 것이 무승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픈 플레이에서의 유력함은 아스톤 빌라보다 떨어진다는 것도 단점일 것입니다. 아스톤 빌라 잉글랜드 1부 2위 승무패승승입니다. 아스톤 빌라의 실점 확률은 굳이 세트피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디뉴의 이탈 이후로는 오프사이드 라인 구축이 다소 헐거워진 것이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입니다. 다만 홈에서의 압도적인 화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1.49를 평균적으로 넣고 있는 아스톤 빌라의 원정 득점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맥긴이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면서 해주는 플레이도 에버튼보다 확실히 유려한 상태입니다. 화력으로 눌러버린다는 옵션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도 생각보다는 실점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결국 화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버튼이 거친 플레이 때문에 카드라는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퇴장이 나오면서 스스로 경기를 수렁으로 빠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버 2.5와 아스톤 빌라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퀸즈파크와 와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 잉글랜드 2부 22위 페페무페페입니다. 두 골을 넣는 모습으로 본머스를 나름대로 괴롭혔습니다. 다만 리그에서는 여전히 수비수가 3골로 득점 1위를 지키는 등 안정적으로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사우스햄튼, 플리머스와 비비는 등 수비적으로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치 않아도 라인이 뒤로 밀리는 것 때문에 공격수들이 힘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와포드 잉글랜드 2부 12 승패무무승입니다. 와포드도 생각보다는 공격에서의 난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홈과 비교하면 슈팅의 양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최하위 수준이라 난사에 가깝다는 혹평도 듣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방식으로 무득점 확률은 상당히 잘 줄이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사우스햄튼이나 플리머스 등 화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 버티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는 점과 와포드의 원정 슈팅 숫자가 홈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의외로 언더 2.5 양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다음은 일본과 베트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피파 랭킹 17위 승승승승승입니다. 부상자들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현지에서도 이런 엔트리 구성에 대해 말이 많기는 하지만 감독은 최근 4경기에서 21골을 넣어버리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여론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선 자원들만으로도 웬만한 팀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공 성향에 약해서 오히려 주도하는 특성을 가진 경기에서는 부진하다는 모리아스 하짐의 감독의 특성도 나름대로 극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피파 랭킹 94위 선수단 가치 6.33M 유로입니다. 1대2로 키르기스스탄에게 패하면서 트루시의 감독에 대한 여론은 최악으로 추락한 상황입니다. 일단 엔트리 구성부터 주력 선수들이 부상 등의 이유로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일단 강호들을 상대로도 거친 플레이와 역습으로 전력의 극복을 노리는데 아직까지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해당 플랜이 완벽하게 통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일본이 피지컬적으로 많은 보강을 하면서 패싱 축구에만 능한 팀이라는 타이틀도 벗어 던진 지는 꽤 되기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선과 공격 자원들만으로도 웬만한 팀들은 화력으로 압도해버리는 상태입니다. 베트남의 전력이 아직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잘 통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 일본이 피지컬적으로도 많은 보강을 이루면서 베트남이 가진 특성인 거친 플레이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일본이 무난하게 승리를 챙길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랍에미리트와 홍콩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FIFA 랭킹 64위 승승승승패입니다. 오만에게 패하면서 아직 경기력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양상을 잘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바레인과 부탄을 상대로는 무난하게 경기를 압도하면서 다득점 승리를 거두는 등 크게 고전하는 상황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 긍정적인 점입니다. 홍콩 정도의 전력을 상대로는 경기력 이슈라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콩 피파 랭킹 150위 패승패패무입니다. 24개국 중 가장 약체로 평가를 받는 팀입니다. 혼혈 선수들을 추가하면서 전력을 올렸지만 팔레스타인 정도를 잡아내고 죽으림을 다해서 버텨 3위로 토너먼트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일단 중앙의 탄춘록이 한동안 대표팀 소집에서 제외되는 등 전력의 일관성도 떨어지는 편이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세대 교체 중이라서 큰 대회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는 1968년 이후로는 처음 아시안컵에 올라간 홍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경험이라는 문제도 홍콩에 비하면 아랍에미리트가 밀리지는 않는 상황이고, 평가전에서 하위 전력들을 상대로 무난하게 다득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기록하는 모습은 상당히 자주 연출하는 모양새입니다. 기준점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핸디캡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큰 무리 없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